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 몸은 내가 치료하자의 마황입니다. 오늘은 진단명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증상이다 라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지인의 부탁으로 지인의 그 친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디스크로 고생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수술을 고민하다가 지인이 저를 소개시켜 주면서 되도록이면 수술은 좀 피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 디스크 진단을 받고 수술할 단계는 아니고 시술을 해보자 해서 시술을 한번 한 상태라고 합니다. 시술을 해서 한 1년 정도는 괜찮았다고 해요. 근데 다시 재발을 하고 아프고 하니까 이제 수술을 결심하게 된 건데, 본인이 디스크라는 그 어떤 믿음이 너무 강하셔서 제가 어떤 말을 해도 통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은 결국엔 수술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본인이 디스크임이 명확하다고 주장을 하시는 그런 상태라서 계속 그 증상과 디스크는 크게 관련이 없다는 것을 설명을 해 드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말을 자꾸 끊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위주로 하시더라고요. 근데 수술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안 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하는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본인 믿음 자체가 그 진단을 내린 디스크 진단을 내린 의사에게 더 신뢰가 가 있고, 그분이 다른 병원으로 갔는데 찾다가 못 찾아서 이제 저를 찾아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결국에는 그냥 보내드렸어요. 본인이 수술을 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하는 게 맞고, 본인이 안 하려고 마음 먹어서 여기까지 찾아왔으면 되도록이면 안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설득이 안 되더라고요. 진단명이라는 것은 어떤 의사도 사실 정확하게 내릴 수는 없는 거예요. 100% 정확하게 내린다고 그러는 건 신의 영역이죠. 대부분 공부한 지식이나 여러 사람을 통해서 경험으로 습득을 하게 되는 건데, 이 진단명이라는 것 자체가 좀 포괄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진단을 내릴 때 확실하게 이 병이다 라고 진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의증, 의심이 간다는 거죠. 의증이나 뭐 신드롬, 사인, 이런 것들이 사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분처럼 디스크라는 진단을 내렸다고 하면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붙는 거는 추간판이 탈출했을 때 그 신경을 누르는 그 증상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다 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무조건 디스크, 그러니까 추간판이 탈출해서 그렇다 라고 보기보다는, 디스크가 탈출을 해서 신경을 눌렀을 때의 그런 증상들이 나타난다 해서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는 거죠. 신드롬이라는 것도 상당히 많이 쓰이죠. 예를 들어 흉곽 출구 증후군, 손이 저리게 되면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증후군이나 무슨 증 또는 무슨 징후라고 하는 것들은 그것 자체가 그 병명이 아니에요. 허리가 아프면 대부분 디스크 진단을 받게 되는데, 허리가 아픈 원인이 디스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허리 아픈 원인 중에 일부가 디스크인 거죠. 그런데 허리가 아프면 대부분은 다 디스크로 알고 계시고, 또 병원에서도 그렇게 진단을 내리고, 근데 디스크라고 한번 진단을 받게 되면 그분은 평생 디스크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디스크는 사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정말로 추간판이 탈출을 해서 신경을 누르고 있다고 하면 그건 수술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결국에는 정말 디스크다 그러면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전에 허리 통증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진짜 디스크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3%도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는 다 다른데 원인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엑스레이나 MRI에만 너무 치우쳐서 그것이 전부인 양 생각을 하니까 대부분이 디스크 환자가 되는 거예요. 배가 아프면 다 충수돌기염이 아닌 것처럼 허리가 아픈 원인이 전부 디스크는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무릎이 아프면 전부 관절염이라고 알고 계시죠? 근데 무릎이 아픈 원인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고 그 다양하다는 얘기는 그 원인이 각기 증상에 따라 다르게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허리가 아픈데 앉을 때 아픈지, 앞으로 숙일 때 아픈지, 걸을 때 아픈지, 계단을 올라갈 때 아픈지, 내려갈 때 아픈지, 뒤로 허리를 젖혔을 때 아픈지, 왼쪽으로 젖혔을 때 아픈지, 오른쪽으로 젖혔을 때 아픈지 너무나 다양하게 많잖아요. 그 증상에 따라 원인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디스크가 아니라는 거를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진단명은 얼마든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데이터에도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진단을 잘못 내려서 더 위급한 상황으로 간다거나 심지어 죽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단명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불편함을 겪고 있는 그 증상이 어떤 것인지 그 증상을 잘 파악하셔서 그 원인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저도 지난주에 운동을 하다가 족구를 하다가 왼쪽 어깨를 지금 다친 상태예요. 팔을 전혀 들 수도 없고 또 조금만 움직이려고 하고 힘을 쓰려고 하면 통증이 있는 상태인데 병원 가는 걸 굉장히 꺼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갈 생각이 없었는데 어깨에 대한 치유 과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번 주말에 병원에 가서 초음파를 해보려고 해요. 누가 봐도 회전근개 파열이다. 구체적으로는 극상근 파열이라고, 극상근의 완전 파열이라고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태인데 일단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정말 그 회전근개 파열로 나와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고 그 결과와 상관없이 제가 자가 치료를 통해서 얼마 만에 어깨가 회복되는지 그 경과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리를 할게요. 진단은 얼마든지 오류가 있을 수 있고 그 진단명 자체도 명확하게 그 증상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무슨 증, 무슨 증후군, 무슨 징후, 의증 이런 진단을 받으셨다고 하면 너무 그 진단명에 집착하지 않으셔도 된다 라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그 증상을 해결하는데 조금 더 능동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치료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설명이 좀 난해하긴 한데 우리 구독자분들이 현명하게 이해를 하시고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